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는 이제 이 과목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파트 2인 통합 구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 3에 해당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2과목에서는 5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했고, 그죠? 예, 요거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3장 지금 우리가 파트 3 하는 거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20문제 중에서 2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4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4에서 5문제 정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20%나 나오니까 집중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조금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파트는 작은 8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패키징, 릴리즈 노트 작성,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작성,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 빌드 자동화 도구, 이렇게 작은 섹션으로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섹션 01에 해당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작은 장 섹션 01은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단 2문제 출제됐습니다. 단 2문제 출제가 됐고 그에 관련돼서 실기가 또 한 문제 출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넘어가지 말고 좀 보십시오. 알겠죠? 예. 제 20%나 나오니까 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래서 자, 그래도 스킵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소프트웨어 패키징이 뭔지, 그리고 릴리즈 노트는 또 뭔지, 그리고 DRM은 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은 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형상 관리, 서브 버전, Git, 그리고 젠킨스, 그리고 그레이들은 우리가 이미 빌드 자동화 도구에서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용어 키워드에 대해서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면 좀 좋겠네요. 자, 한번 봅니다, 이제. 그래서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개요.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듈별로, 그죠?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패키징이 뭐예요? 얘는 묶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키징이랑 모듈별로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 누구에게 사용자들한테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울러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라요.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뭐 개발자야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개발하지 않은 사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려 그러면 사용자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막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막 설치 파일이 뭐 이거 하나 먼저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막 이랬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그때 그때는 그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요. 요즘에는 이제 셋업 파일 하나 혹은 MSI 그죠? 윈도우 쓰시면 뭐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뒤에 확장자를 보면 아, 이게 설치 파일이구나. 아니면 mp3 파일이구나. 아니면 뭐 mpeg4 뭐 미디어 파일이구나. 이런 것들은 다 구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xe 그죠? exe execute 그죠? 실행 파일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EXE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 배포용 파일 형태가.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소스 코드는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모듈화하여 패키징 한다. 아시겠죠? 소스 코드는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모듈화하여 패키징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환경, 뭐 노트북을 쓸 수도 있고, 뭐 맥을 쓸 수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데스크탑 쓸 수도 있고, 윈도우를 쓸 수도 있고, 리눅스를 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용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고려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배포 형태로 패키징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패키징이라는 것은 관련된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죠. 그죠? 패키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란 기능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모듈화 이제 알아요. 그죠? 우리 이제 모듈화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우리가 파일들끼리 묶는 거 그걸 모듈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시스템의 수정 및 재사용 어떤 게 이런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듈이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개발할 때 그죠? 아울러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각 기능별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크게는 뭐 인사팀이면 인사팀, 영업팀이면 영업팀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모듈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패키징 묶음을 할 때요.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 먼저 사용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 즉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제, 윈도우를 쓰는지 리눅스를 쓰는지 맥을 쓰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CPU 그죠? CPU가 또 너무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버벅거리고 막 이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 또 요즘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래픽 카드는 얼마 이상, CPU는 얼마 이상, OS는 뭐, 메모리는 몇 기가 이상 최소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그죠? 예. 등의 필요한 최소 환경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아직까지 윈도우 XP를 쓰는 곳은 뭐 XP는 지원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놓는 거. 그죠? 예. 최소 환경을 정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UI,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매뉴얼과 일치시켜 패키징을 해 줍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셀을 하잖아요. 그죠? 셀을 할 때, 팔 때 그에 관련된 설치 방법 뭐 그리고 뭐 사용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매뉴얼 다 들어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I와 그죠?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매뉴얼과 일치시켜서 패키징을 해야 되겠죠. 초반에 나오는 화면이 다른데 막 다른 내용을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한번 팔아먹었다고 빠이빠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매니지드 서비스. 즉, 고객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24시간까지는 모니터링을, 그래, 물론 경비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근데 대다수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이렇게 24시간을 모니터링은 조금 솔직히 힘들죠. 그죠? 예. 근데 뭐 하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관제센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기상청 이런 데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우리가 뭐 캡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출동하여 필요한 점검을 수행하는 등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뭐 그 성질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나면 그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 리뷰, 그리고 수정할 사항, 업데이트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버그가. 100% 완전한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팔아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도 하고 패치도 하고 등등을 하잖아요. 그죠? 예.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해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아울러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내부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을 고려한다. 아니,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내부 컨텐츠, 그죠? 내부 컨텐츠에 대한 당연히 암호화와 보안을 고려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소스 코드를 누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 및 보안을 고려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여러 컨텐츠 및 단말기, 그죠? 예. 간에 DRM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그래서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DRM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정보 보안, 정보 보호 이런 파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기술 중에 하나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이 비허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를 하죠. 그게 바로 DRM이에요. DRM.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DRM을 해줌으로써 고려를 해줌으로써 뭡니까? 자신이 만든 자기 회사가 만든 이런 것들을 저작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OS 이런 것들 우리 뭐 소위 말해서 크랙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이제 뭐 시리얼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 혼자 사용하면 자기 혼자가 사용해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버젓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 온라인상으로 배포를 해버렸다. 근데 그걸 저작권 등록을 했던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법적인 문제까지 연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이나 비효율성 문제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최대한 사용자한테는 편리하게 줘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함부로 소스 코드를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해커들은 이런 알고리즘도 푸는 애들 많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많기 때문에 뭐 근데 뭐 걔들이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거는 할 일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패키징 시에 이렇게 우리가 최소 환경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그리고 뭐 DRM 뭐 암호화 보안 암호화 알고리즘 편의성 이런 것들 패키징 시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알겠죠? 예. 자, 패키징을 하는데 역시 작업 순서가 있는데요. 자, 패키징 주기는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개발 기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마 제 1과목에서 배웠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논이라는 거에서. 그래서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는 거. 바로 그게 애자일 기법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다 또 까드셨으면 애자일 기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죠? 예. 애자일 기법인 경우에는 보통 2에서 4주 내에서 지정되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각 주기가 끝날 때마다 그냥 한번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에자일은 외부하고 사용자 의뢰자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주기가 끝날 때마다 패키징을 수행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밑줄까지 적어 놨죠. 그죠? 예. 자,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주기별로 패키징한 결과물은 테스트 서버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발 과정을 거쳐 최종 패키징한 결과물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배포를 한다. 근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온라인이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온라인 배포 별도로 마련한 운영 서버 아니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회사인데 아니 저 뭡니까 이런 운영 서버가 없다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마련한 운영 서버에 설치 및 사용 매뉴얼과 그리고 함께 배포 파일을 등록을 하죠. 통상적으로 그죠? 예, 등록을 하여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그죠?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죠.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오프라인 배포라고 해서 뭐 이제는 워낙 IT 쪽이 급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CD-ROM 해봐야 뭐 700메가 정도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DVD는 이제 기가 단위로 올라가고 USB도 기가 단위죠. 그래서 CD-ROM이나 DVD, USB 등이라는 이거는 외부 저장 매체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주변 장치, 그죠? 등의 설치 및 사용 매뉴얼과 함께 배포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주는 뭐죠?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오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해봐야 박스 값 들어가죠. CD-ROM 값 들어가죠. DVD 값 들어가죠. USB 값 들어가죠. 그리고 종이로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온라인 배포보다 이게 뭐예요? 단가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통합 구현할 때 빌드 도구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도구가 있었잖아요. ID. 그죠? 거기에서 최근에는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이거 뭐예요? ID다. 그죠?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 도구가 프로그램 코딩부터 배포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다 지원해요.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별도의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연동을 하면 우리가 버전 관리 작업까지도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패키징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그죠? 혹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앱스토어 등에 등록되어 배포되죠.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켓이나 이런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프라인 배포는 이제 옛날 얘기다.
그리고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줄 것은 패키징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짧은 개발 주기 기법으로 사용하는 애자일 기법일 경우에는 2, 4주 그리고 각 주기가 끝날 때마다 알겠죠? 예. 그다음 보죠. 자, 그래서 패키징 작업 순서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먼저 기능을 식별해요. 기능을 식별한다는 것은 작성된 코드의 기능을 확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듈러는 확인된 기능 단위로 코드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모듈러를 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빌드를 진행을 해요. 빌드를 진행한다는 것은 모듈 단위별로 실행 파일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환경 분석, 앞에서 봤듯이 웹이냐, 모바일이냐, 데스크탑이냐 등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환경이나 운영체제, 그리고 CPU, 램, 뭐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까지, 그죠? 등 최소 운영 환경을 정의를 한다. 그 다음 사용자 환경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패키징 및 적용 시험, 즉 빌드된 실행 파일들을 정의된 환경에 맞게 배포용 파일 형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정의된 환경과 이 정의된 환경이라는 것은 최소 운영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접 돌려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정의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패키징 결과를 테스팅을 해야 되죠. 테스팅도 안 하고 이 CP 최소 환경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적으면 그거는 검증도 안 됐고 입증도 안 됐고 증거 자료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한 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뭐 그러한 뭐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한테 먼저 사용을 해보게끔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죠? 아니면 뭐 좀 규모가 크고 그렇다면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 시험이 끝나면 이러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 사항들이 접수가 만약에 되면 이제 패키징 변경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패키징의 변경 및 개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 뭐 이게 만약에 아주 규모가 큰 거라면 데모 버전이라도 내서 한번 확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30일짜리, 그죠? 30일 뒤에는 삭제됩니다. 못 씁니다. 이런 버전이나, 아니면 뭐죠? 저 뭐라고 하죠? 그걸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0%에 가까울 뿐이지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배포 수행 시 또한 오류가 발생을 하면 해당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수정을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빌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빌드는 컴파일하고 빌드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죠. 빌드 안에 컴파일이 들어가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빌드는 소스 코드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고, 컴파일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로 작성한 것을
CPU가 알아듣는 0과 1로 바꾸어주는,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컴파일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사용자 환경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운영체제나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구분하여 미리 정의해 놓아야 되고, 실행 환경이 다양한 경우에는 각 환경별로 배포본을 여러 번 패키징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윈도우 10 운영체제는 32비트와 64비트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win10 언더바 32비트.msi win10 언더바 64비트 msi 두 가지 버전으로 패키징하여 배포한다. 그런데 이제는 또 윈3이 32비트를 쓰는 데가 거의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조사하면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들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MSI는, 확장자가 MSI는 윈도우용 설치 파일의 패키지 형식입니다. 그리고 DMG 확장자, 맥OS용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자르, 이거는 자바 응용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기 위한 패키지 형식입니다. 자르, 알겠죠? 그리고 뭐 와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WAR,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바 서블릿, 자바 클래스, 그리고 XML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키지 형식입니다. 알겠죠? WAR. 그리고 EAR, 자르와 WAR을 묶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 형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APK, 이거는 안드로이드용 앱 패키지 형식입니다. 그리고 IQA는 뭐예요? 애플사 iOS용 앱 패키지 형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MSI, DMG, 자르, WAR, EAR, APK, IQA, IP군요. IPA. 제가 잘못 읽었네요. IPA. 이러한 배포용 파일 형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알아놓으면 좋죠. 아, 이건 확장자가 MSI구나. 야, 확장자는 WAR이구나.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통합이 되면, 그러면, 큰 기업이 다 잡아먹겠죠. 그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섹션 01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관련된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 그죠? 그리고 작업 순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주요 배포용 파일 형식,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